안녕하세요. 필도TV의 제이정입니다. 저희 시청자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잘들 계시죠? 오늘의 이야기는요, 제 인생을 훔쳐간 필리피나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전 영상 내 첫사랑 필리피나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대부분 시청자님들께서는 저희가 다시 만나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 댓글에 답글을 달아드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영상에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을 눌러주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훔쳐간 필리피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첫사랑과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아주 작고 귀엽고 말도 많고 웃음도 많은 밝은 아가씨였어요. 수리가오 시티 인근 섬에서 시티로 와서 자취를 하며 학교를 다니는 아가씨였어요. 그때 그녀는 18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저를 아빠라 부르라 했죠. 저는 그녀를 애기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도 너무 어렸고 섬에서 와 어렵게 공부하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고, 최소한의 돈이 없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돌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제가 운영하는 나이트클럽과 제 집이 가까운 곳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주고, 언제든 저희 집이든 가게든 올 수 있고, 최소한의 의식주와 학교 공부에 필요한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오랫동안 저를 돌봐주던 누이 같은 50 넘은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녀는 섬에서 와서 여기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그녀를 딸처럼 그녀의 방에도 자주 가서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녀를 돌봐주고 어른으로서 좋은 생각과 인생의 조언을 많이 해주길 부탁했죠. 저는 그녀를 더 오랜 시간 지켜보기로 했죠. 아마도 제 첫사랑의 기억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쉽게 정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그녀에게 어떤 때는 아빠같이, 어떤 때는 오빠같이 항시 그녀 뒤에 서 있는 연인이었어요. 한 번은 그녀가 저에게 묻더군요. 아빠, 당신은 저를 사랑해요? 제 대답은 네가 별탈 없이 학교를 졸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건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했죠. 네, 이렇게 시간은 3년이 지나도록 저는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최고의 저의 표현은 잘했네, 정말 잘했어,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엔 그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저희 둘의 인생을 같이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그녀는 어느덧 대학 졸업을 위해 학교 현장 실습을 세부로 3개월가량 나가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게 처음이었고, 처음으로 큰 도시로 나가는 그녀가 걱정도 됐지만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으니 조금 안심은 됐습니다. 그녀 또한 잘 적응하며 지냈고요. 그러던 중 저는 수리가오에서 2시간 반가량 걸리는 부뚜안이라는 도시에 볼 일이 생겨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형님 동생하며 지내는 한국인도 몇 분 살고 계셨죠. 저는 부뚜안 일을 다 보고 형님과 저녁 식사와 술을 한잔 하기로 했는데, 그 형님은 본인이 아는 여자가 있으니 전화를 해서 친구와 함께 나오라고 해서 오늘 함께 놀자는 거였죠. 오랜만에 다른 지역에서
여자와 즐겁게 놀 생각을 하니 저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 형님은 제 전화기를 사용하여 몇 번에 걸쳐 그녀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렇게 우린 형님이 전화 건 여성과 그녀의 친척이라는 여자를 같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날 그 형님이 제 전화기를 사용한 것이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기서 저는 악마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같이 만나 식사를 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내내 형님이 전화를 걸었던 그녀는 저를 계속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왠지 그녀가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녀보다는 같이 나온 그녀의 친척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도 취하고 저는 그녀의 친척녀와 마음이 통해 같이 호텔을 갔고 같이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그녀에게 돈을 주고 보냈습니다. 돈을 준 이유는 아시죠? 사랑이 아닌 서로 원나잇 엔조이였단 뜻입니다. 그렇게 저는 수리가오로 돌아왔고, 그런데 부뚜안에서 만난 친척녀 생각이 문득문득 나더라고요. 사실 그날밤 친척녀는 몸매도 얼굴, 속궁합도 정말 괜찮았거든요. 저는 혼자 생각했죠. 전화번호라도 받아올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안 돼 모르는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저는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 형님이 부뚜안에서 전화를 걸었던 그녀였어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냐고 묻자 처음 만나던 날 형님이 이 번호로 전화를 해서 입력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형님이 제 전화를 썼던 게. 무슨 일로 전화를 했냐 물으니 그냥 했다는 거예요.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했다는 거죠. 저는 그녀의 친척녀에 대해서 물어봤죠. 친척녀는 잘 지내는지. 그리고 친척녀 전화번호를 물으니 그 친척녀는 전화기를 잃어버려서 전화기가 지금 없다는 거였어요. 그녀는 제가 언제 다시 부뚜안에 오는지 묻더군요. 저는 아마도 다음 주에 다시 갈 거라 했죠. 그녀는 부뚜안에 와서 본인에게 전화를 하면 친척녀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맙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녀는 수시로 저에게 문자를 하더라고요. 친척녀가 옆에 있는데 저를 보고 싶어 한다. 빨리 오라고 한다. 사랑한다고 한다. 보고 싶다고 한다는 등등요. 수년을 수리가오에서만 지내던 저에게는 왠지 일탈 같은 해방감이 들었고 묘한 스릴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보는 이목들이 많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저는 세부에 있는 아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재미 좀 즐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부뚜안 시티에 가서 그녀에게 전화를 했죠. 오늘 다시 넷이 만나 놀자고요. 그러자 그녀는 형님은 부르지 말라고 하더군요. 본인은 집에 바쁜 일이 있어 친척녀와 같이 나왔다가 본인은 바로 집에 들어가야 하니 둘이서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하더군요. 저는 고맙다 했죠. 시간이 되어 그녀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친척녀는 없고 그녀 혼자 나와 있더라고요. 왜 혼자 나왔냐고 물으니 친척녀는 조금 늦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제 차에 타서 그녀가 말하기를 친척녀가 어느 리조트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다며 그 리조트에 가서 기다리자고 하더군요. 저희는 그녀가 말한 리조트에 도착을 했고 저는 친척녀와 오늘 밤을 보낼 방도 하나 잡아놓고 리조트 해변에 앉아 맥주를 시켜 마시며 친척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꽤나 지나도 친척녀는 오지는 않고
저는 그녀에게 물었죠. 집에 바쁜 일이 있다면 어떡하냐고. 저는 그녀가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그녀도 말하더군요. 그녀도 집에 가면 아버지께 혼나게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화가 좀 난 말투로 친척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마도 지금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요. 친척녀는 남자친구가 많다는 등 친척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저에게 하더라고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척녀는 전화도 없으니 전화를 해볼 방법도 없고 참 답답했죠. 저는 오늘은 꽝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같이 한참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친척녀를 몇 시간 더 기다렸지만 친척녀는 끝내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본인도 저를 좋아한다는 내색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저는 형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물었죠. 형님과는 어떻게 알고 어떤 관계인지. 그녀가 말하길 아무 사이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고 그날 저랑 같이 만난 게 두 번째 본 거고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연락도 서로 안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술이 어느 정도 됐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리조트 방으로 같이 들어가 그 짓거리를 하고 전 그녀에게 돈을 주며 보냈습니다. 느낌도 안 좋았고 제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화장실 한번 갔다 온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수리가오로 돌아와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적으로 애기에게 사과를 하며 다신 이런 짓 하지 말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애기 실습도 끝나는 날짜는 가까워지고 애기와 난 매일 통화를 하며 실습이 끝나기를 기다렸죠. 실습이 끝난 후 몇 개월 있으면 졸업이었으니까요. 저는 내심 설레임과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나서인가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임신 잊고 있던 부뚜한 여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 부뚜한여 본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 테스트는 해봤냐 했더니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다더군요. 너 나 말고 다른 남자랑 잔 적 없냐 물으니 6, 7개월 전 남친하고 헤어지고 제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제 아이라는 거였어요. 분명 장난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참 희한한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내 나이 40 중반에 내 생애 첫 애를 가진 여자는 알지도 못하는 여자이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내가 이제껏 공들여 기다린 여자는 이제 3개월이면 학교를 졸업하고 온전한 내 여자가 될 준비를 마치는데 저는 며칠의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저는 부뚜안으로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하기로 하고 부뚜안을 갔습니다.